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차이, 그리고 공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사전포석으로 사주팔자 글자들 중에 무형으로 쓰는 것과 유형으로 쓰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식상을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식상을 만약 무형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나 글, 예술적 표현, 창작 그런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만약에 유형으로 쓴다고 하면 음식이든 제품이든 무엇인가 실물을 생산해내는 활동이나 도구가 되겠어요. 생산을 위한 도구라는 측면에서 나의 부하 직원이나 생산 설비 등도 식상을 유형으로 쓰게 하는 것에 해당이 되겠어요. 식상같이 유형으로 쓸 때와 무형으로 쓸 때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천간에 있는 것인지 지지에 있는 것인지 공망인지 등이 매우 매우 중요해지게 되겠어요.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재성 중에 예를 들어서 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 편제를 무형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 대인관계 능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풍류성 등이 되겠고요. 이것을 만약에 유형으로 쓴다고 하면 현금, 현금성 자산, 투기성 자산의 투자, 실물 재화의 유통 그런 것이 되겠어요. 사주에서 이 유형은 무형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무형은 유형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식상을 유형으로 쓸 수 있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유형적으로 실제로 무언가의 실물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활동인 말이나 글, 예술적 표현, 창작도 모두 가능한 사람이 되겠어요. 본인이 타고난 유전인자에 따라서 이 어느 것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식상을 무형으로만 써야 하는 경우라면 말이나 글, 예술적 표현, 창작 쪽만 가능하고 실물을 생산하거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운영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즉 식상을 무형으로 쓴 사람이 외주 생산을 하지 않고 직접 생산을 하겠다고 생산 설비를 회사에 깔게 되면 불량이 발생해서 애를 먹거나 설비 자체가 자꾸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게 된다는 의미죠. 만약에 설비가 멀쩡하면 그냥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거나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요. 사주상에서 나타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생산을 맡겨서 대리 생산을 시키는 아웃소싱을 해서 생산해 오던 회사가 사업이 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사주팔자를 봤을 때 식상을 무형으로만 써야 할 사람인데 직접 공장 라인을 깔겠다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좀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물론 이것이 또 대운마다 변화하는 특성이 있어서 사주 원국 자체는 무형으로만 써야 하는데 특정 대운에서는 또 일시적으로 유형으로 쓸 수 있게 바뀌고 그래요. 공장 설비를 까는 건 한번 깔고 나면 막 쉽게 정리하고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대운이 바뀌어서 다시 유형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주 원국과 대운을 함께 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떤 형태로 써야 좋을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시 천간 지지 공망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천간 글자, 공망이 된 글자, 그리고 사주팔자 내에 없는 글자, 지장간에 있지만 힘이 없는 글자들은 모두 무형으로만 써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지와 지장간에 힘이 있는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들은 모두 유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지장간에 있는 글자 중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 영상 중에 "여러분은 진짜 무관이신가요? 라는 영상을 보시면 지장간 중에 실제로 능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무엇은 안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 다시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능력적으로 쓸 수 있는 글자라고 표시된 것들은 모두 유형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지장간에 있긴 있으나 능력적으로는 쓸 수 없는 글자라는 것들은 모두 유형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해 가시겠죠? 다시 강조드리자면 천간에만 있는 글자와 지지에서 공망이 된 글자에 속으시면 인생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무서운 게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커요. 지지에 있는데 공망인 것들, 사주팔자 내에 아예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유형적 능력으로는 쓸 수 없는데 평생 그것에 대해 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원래 이미 나한테 충분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고 소유욕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부족하거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급한 마음을 느끼고 소유욕이 커지고 갈망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마치 집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남자 사주에 재성이 공망이거나 무재인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덜할까요? 아니면 여자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사실 사주팔자에는 없는 글자의 유혹과 공망의 유혹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듣는 사람 기분만 나빠질 수 있으니, 제 바람은 사주팔자를 스스로 공부하셔서 스스로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돼서 스스로들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본인이 그 원리를 정확히 알면 수긍하기가 쉬워지는데요.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조언을 하는 게 마치 샤머니즘 같이 들리고 그냥 근거 없는 잔소리처럼 들리기 쉽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그 원리에 대해서 100% 수긍하기 전까지는 사주팔자의 바탕을 둔 조언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공망이라는 게 해소가 되는 해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공이 되면 이 글자를 다시 유형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망에 대해 배울 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 사주에 공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곤, 아, 나는 공망이 있으니 무조건 무형으로만 써야 하는구나 라고 단정하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인성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사의 유형으로 쓰는 것보다 무형으로 쓰는 것이 훨씬 많아서 공망이든 아니든 천간에 있던 지지에 있던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겁은 더더욱 그렇고요. 식상과 재성은 정말 이것이 사주팔자 원국 내에 있는지 없는지, 천간에만 있는지 지지에도 있는지, 지지에 있는데 공망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극명하게 달리기 때문에 식상과 재성을 볼 때는 그 위치와 공망 여부, 힘의 여부를 꼭 따져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혹시나 같은 십성이 여러 개가 팔자 내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힘이 없는 지장간 글자고 하나는 힘이 있는 지장간 글자라던가, 하나는 공망인데 하나는 공망이 아니라던가, 그런 경우는요, 그 경우에는 힘이 있는 것 위주, 공망이 아닌 것 위주로 유무형을 구분하시면 돼요. 즉, 내 인생에는 부형으로만 써야 하는 것도 있지만 유형으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 결국 합쳐보면 나는 유무형 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 개가 있는 사주를 혼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관성 혼잡, 재성 혼잡, 식상 혼잡,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 혼잡된 사주들은 혼잡이라서 생기는 단점도 있지만 이렇게 또 유리한 면이 있어요. 사주팔자를 자세히 공부하시다 보시면 그 무엇 하나도 장점만 있는 것도 없고 단점만 있는 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사는 인생이랑 정말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 같아요. 이런 면이 좋으면 저런 면이 안 좋고, 저런 면이 안 좋으면 이런 면은 좋다라는 식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내 팔자가 좋으냐 나쁘냐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은 뭐가 있고 그것이 좋으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안 좋은 것은 또 뭐가 있구나를 알고요. 안 좋은 것은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마음, 좋은 것은 무기로 써서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주팔자 내에 무기가 생긴 이유는요, 그 반대쪽에 있는 것에 큰 에너지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기가 생긴 거라 공짜는 없거든요. 그 무엇인가 혹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그 희생되는 에너지의 반대편 에너지의 강화와 무기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사주팔자의 재성이 강하면 인성이 약해지니, 내 팔자의 재성이라는 무기는 어머니 에너지 감소라는 희생 위에 올려진 것이겠죠. 내 사주팔자 내에 강한 무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약화되는 가족이 생기기 쉬워서, 시대를 호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슬픈 가족사들이 대부분 있기 쉬워요. 반대로 내 인생이 평범하다면 대신 가족들에게 극단적으로 슬플 일이 올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크게 잘 나가고 있으신 분들은 나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가 눌리고 희생되고 있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덕분에 우리 가정에 극단적인 우환을 겪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같이 사주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